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는 매경을 떠나신. 직접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고향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다른 경제방송에서 이제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는 김진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술뚜기는 진만 팀장님의 앞길을 응원합니다. 돈 많이 보세요. 네, 벌어서 인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술뚜기에서 좀 급하게 모셔봤는데 오늘은 이제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최근에 그냥 뭐 계속 박스권 흐름 안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 또 긴축 모드가 급물살을 탈 거라는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결국에는 5월 FOMC 때까지는 좀 조심해야 하는 시장인 거예요? 일단은 오늘 그래도 한숨 쉬었어요. 이틀도 안 좋아서 이제 한참 고생하다가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시장의 하방 리스크는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사실상 계속 나옵니다. 마무리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15,000 또 갔다가 또 금리 이야기 나오면서 또 빠졌는데 시장은 사실상 상승을 할 수 있는 분위기보다는 회복을 할 수 있는 분위기에 좀 포커싱이 잡혀 있고 언제든지 금리 인상 혹은 양적 긴축 이야기가 나오면은 하방의 이유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근데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데 전혀 안 잡혀요. 원래는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금리 인상만 마무리되면은 한번 하락 때 다 사고 또 한번 수익을 많이 내야지 하시는 분들 계셨었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잡혀야지 BBB 법안 있잖아요. 그게 통과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 5G, 태양광, 원자력, 전기차 다 같이 오를 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그 법안이 시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더 풀려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돼야지 돈을 더 풀 수 있는 상황에서 안 잡히니까 계속적으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휴전이 돼야지 인플레이션이 일부 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 이제 500bp 빠르게 해서 인플레이션 잡힌 거 보면은 그때 BBB 법안이 통과가 될 거라고 기대가 하는 시점이 이제는 3월에서 4월, 4월에서 이제 5월까지 한 달씩 좀 연장이 되는 것도 피크아웃이라고 많이 하는데 피크아웃이 연장되는 것만큼 5월 FOMC를 한번 또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맨날 기대만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5월 기대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서 이게 문제인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커머디티 쪽 안 좋고 금리 인상 때문에 또 성장주도 안 좋고 이 두 섹터는 계속 안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오늘 시장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곳에 꼬물꼬물 올라서 근데 2차전지 좀 좋아요. 네, 이게 실적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옛날에는 성장을 했다가 이제 지금은 성장을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작년에 너네 공장 많이 지은 거 우리가 비싸게 쳐줄게 그래서 주가가 막 올랐는데 한 번 정도 이제 조정 받았다가 또 올라오는 이유가 실적 시즌이 됐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네.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도 생각보다 시장에서 잘 버텨주었네.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보너스 점수를 계속적으로 주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고 2차전지와는 반대로 지금 게임주를 보시면은 작년에 게임주가 기대감을 엄청나게 받아서 거의 몇 배씩 올랐다가 실적 시즌 되니까 또 다시 고꾸라지는 모습을 즉 작년에 기대했던 실적 부분으로 전환이 안 되니까 게임주들은 완전히 하락폭을 완연히 나타내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는 NFT 관련된 그런 호재거리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룽투코리아는 요즘에 그거는 번웨이인가요? 번외 경기. 이거는 약간 달리는 말 아니면 저기 앞에 한강 있는데 한강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게임주는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제 파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NFT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이 아직은 예전만큼의 화력은 집중하지 못하나 충분히 턴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년에 많이 오른 성장주들은 올해 실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히 위메이드가 실적 관련해서 좀 이것저것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코인 팔아서 영업이익을 충당했다. 근데 이게 코인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는 게 바로는 안 됩니다. 그래도 1, 2년 정도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그런 사이클 안에 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선도 시장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NFT 관련 사업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1, 2년 정도 혹은 올해 안에 한 번 정도 NFT 관련된 이슈가 강하게 있으면은 게임주들 탈출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희망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결국엔 못 버티고 정말 아픔의 손절을
했어요. 아이고. 네. 두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살아남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뭐 실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이 공개가 됐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고 있거든요. 6만 전자에 머물러 있는데 뭐 삼성이 원래 뭐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네, 삼성이 실적 네. 발표했는데 정말 좋아요. 좋은데 그게 끝입니다. 실적만 좋은 거는 네. 지금 현재 주가를 유지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나가려면 사실상 파운드리에서 실적을 내줘야 됩니다. 삼성이 사실상 파운드리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한 건 맞는데 이 부분이 워낙 작년에 부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분야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전, 메모리 분야에서 돈 버는 거는 그냥 너네가 6만 전자를, 7만 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정도를 반증해주고 있고 8만 전자를 가려면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전혀 못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번에 갤럭시 S22에서 GOS 사태가 있었는데 결론은 그 GOS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수율이 안 잡혀서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제어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 때문에 근본적으로 파운드리에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장 투자를 막 하고 있는데 5나노, 4나노, 3나노에서 고객사들이 없습니다. 공장만 짓고 빈 공장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수주 잔고가 없어요. 지금 빵입니다. 일단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 테스트에서 계속 무너져요. 더 이상 위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퀄리티를 뽑지 못하니까 퀄컴이나 기타 뭐 엔비디아나 다 TSMC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TSMC가 좋냐고 그러고 TSMC는 안 좋거든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고생 좀 하고 있어요. 지금 5나노, 4나노, 3나노에서 삼성전자 못지않게 고생을 하고 있어서 비해 좋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미래 가치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TSMC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주가 탄력성을 보여주려면은 고객사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때가 됐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보금이 100조래요. 그 안에 쌓아둔 돈이 100조인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예전에 뭐 IMF 있어서 이런 부도 상황이 걱정이 되면서 현금을 쌓아두는 건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뭐 배당을 정말 많이 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공격적인 M&A로 회사를 좀 확장하는 그런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되게 보수적이에요. 현대차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랬는데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했다는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은 뭐 잠정 실적 발표지만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컨커럴 조금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M&A 관련돼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는 나왔는데 당장 할 수 있는 액션이 자사주 매입인데 자사주 매입 삼성전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배당도 사실상 본인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위한 특별 배당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액션도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돈 잘 버는 회사가 거의 번 돈의 한 50-60%는 다 환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쪽에 가는 건데 삼성전자가 만약 배당을 정말 많이 주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주주 환원책을 많이 했다면은 외국인들이 돌아오는데 그걸 안 하니까 외국인들이 떠나는 거예요. 거기 한국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지정 확정 리스크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삼성전자는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올해 8만 원? 네. 최대가 8만 원 정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8만 원이면 그래도 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파운드에서 긍정적인 분야가 나왔을 때도 8만 원. 네, 그 이상은 좀 힘들어 보여요, 저는. 아, 네. 9만 원에 사신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방송을 보게 돼 저희 조카가 또 삼성전자 9만 원에 몰려 있는데. 제 사촌 동생도요. 거기도 지금 네. 집 사는 거 포기하고 지금 9만 전자에 몰빵했는데 참 네. 슬픈 소식이 되겠네요. 네, 슬픈 소식인데 삼성전자는 액션이 취해져야 됩니다. 네. 뭔가 회사 차원에서도 액션을 취해야 되고 무엇보다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네. 삼성전자가 참 이렇게 6만 전자가 다시 될 거라고는 네, 정말 네. 아무도 몰랐는데 쭉쭉쭉 빠지더라고요. 이제 올랐네 했는데 또 떨어져 있고. 버텨줄 줄 알았거든요. 저는 네. 그냥 떨어지지는 않고 7만 전자에 좀 머물러주지 않겠거니 했는데 역시나 좀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시장이 솔직히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서 조금 여전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간에는 4월에 폭락장 얘기도 들리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요게 네. 역사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 시기 때 잠깐 반등했다가 정말 낙폭이 이렇게 해서 45도? 그런 낙폭이 계속 한 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증명해듯이 한 번 정도 폭락적이 올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기대감에 다이더 딥이라고 그러죠. 많이 빠지면 사야지. 이 부분들이 개인 투자들의 어느 정도 보수적인 스탠스도 유지시켜주고 있고요. 뭐 워낙 물리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신규 투자하시고 계획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의 폭락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서 나스닥이 대폭락이 한 번씩 있었고 그다음 결국에는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라인, 그러니까 4월, 5월 사이 금리 인상 시기 한 번 정도 폭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 제시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만 팀장님은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하세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상대적으로 지난 역사만큼은 안 될 것 같은 게 BJ 파월이라고 많이 하는데 파월 형님께서 너무 얘기를 자주 했어요. 경고를 너무 많이 했어. 인플레이션 오면은 하락할 거다. 예전에는 그런 액션 없이 즉각적인 대응을 했는데 지금은 작년부터 우리 할 거야 다 경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전만큼의 하락세는 없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하락은 커플링인데 상승은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나스닥 하락이 저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한 13,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한 번 정도 폭락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시장이 더 어려워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오르는 거 보면은 이거 왜 오르지?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쌍용차 이슈도 해서 수급이 막 이상한 데로 막 몰리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시장이 형성이 되려면은 일단은 이런 뭐 외부적 부분들이 잘 형성이 되어야 되고 외국인들이 돌아올 만한 요소들을 국내 기업들도 만들어야 돼요.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주주환원책도 쓰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은 한국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제 사실 최근에 주가가 오르면은 대주주 매도, 위상증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순환이 되어야지 계속 악순환의 꼬리를 누가 한번 끊었으면 좋겠고 이제 정권도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긍정적인 시간, 워낙 개인 투자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사실상 주식을 안 하는 분들을 찾아보기 힘들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긍정적인 시그널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같이 선순환하는 구조가 되기를 조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편에서는 4월 시장도 어려울까 싶어가지고 전체적인 시장 환경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2부에서는 요즘에 그나마 시장 안에서 살아있는 섹터 2차전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상당히 좋아하는 섹터가 이 섹터니까 이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편에서 또 만날게요.